11시 터닝포인트 시간 출발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장 시작했고요. 일단 양시장은 파란불로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지난주에 상승분을 되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약보합권이긴 한데 사실 일봉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견고한 자리다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코스피 2,700포인트 지켜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863선 지나갑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오늘 현물시장, 선물시장 모두 다 매도를 좀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거래소 안에서 외국인이 1,300억 원 매도 규모 아침보다 계속 늘어나는 중이고 기관도 금융투자 중심으로 매도 규모가 조금 더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거칩니다. 1,000억 원대 매도 우위. 기관과 개인의 동반 순매수만이 코스닥을 현재 바치고 있는데 오늘 달러당 원화 가격 주중으로 나와 있는데 일중으로 봤을 때 일중 13원 이상 급등을 하면서 달러당 원화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외국인 수급이 선물 시장에서 상당히 많이 압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고용 보고서가 예상보다 너무 좋게 나오면서 미국 국채 금리 급등했고요. 일단 투심 자체는 조금 악화된 상태로 오늘 거래가 되고 있죠. 외국의 순매수 보시면 오늘 SK 하이닉스 여전히 담습니다.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신고가까지 가기 위해서 오늘도 양봉 형태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21만 원 넘길 수 있을까요? 최근 들어 꾸준히 사고 있는 게 기아 현대차고요. 또 오늘 다시 눈에 띄는 건 HD 현대 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입니다. 최근에 한 2주 정도 이 가격 조정을 겪었는데 오늘 외국인이 담고 또 기관도 다음 화면에 보시면 HD 현대 일렉트릭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이 전력 설비 종목들이 다시 외인 기관의 수급으로 인해서 반등할 수 있을지 그 귀추를 주목해 보시면 좋겠고요. 기관은 정말 다양하게 삽니다. SK 그룹주들 오늘 지주사 SK부터 SK 스퀘어까지 장중에 정말 슈퍼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물론 지금은 상승분을 좀 반납하긴 했지만요. 반도체도 잘 담습니다. 프로브카드, 타이거 일렉, 기판,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담고 있고 또 화장품 종목들 실리콘투나 CNC 인터내셔널처럼 정말 좋은 우상향 흐름을 보여가고 있는 종목들도 꾸준히 담습니다. 개인들이 관심 있는 종목은 다양합니다. 삼성전자 딱 하나 있네요. 지금 반도체는 삼성전자 하나고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이 사실 지난주부터 좀 더 강해지기 시작했죠. 에코프로 머티가 상한가 간 이후에 오늘도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요. 에코프로 형제, BM과 에코프로도 개인들의 관심권 안에서 이제는 좀 반등하는 거 아닌가 하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과연 투자 관점 접근하면 좋을지 이따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당일 시세 급변 종목은 지금 다 음식료 업종에 차지를 했습니다. 사실 화면은 없지만 혜태제과 식품이 오늘 상한가 도달에 성공을 했고 크라운제과 우선주, 크라운제과 홀딩스, 혜태 크라운제과 지금 다 그 폭염으로 인해서 빙과류들이 급등한다라는 이야기 나오는데 빙그레까지 오늘 또 좋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말 사이에 또 K푸드에 대한 기사나 유튜브 영상들이 또 줄줄이 쏟아지면서 이 음식료 관련주에 대한 시선이 조금씩 더 변하고 있는 걸까요? 혜태 제과식품 상한가 도달에 성공했고 크라운 제과, 우선주, 혜택 홀딩스까지 두 자릿대 상승률로 오늘 장 안에서 가장 좀 강력한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롯데 웰푸드도 지속적으로 이제 리포트 나오면서 앞으로 실적 좋아질 거다라는 이야기 있었고요. 우양이나 삼양식품처럼 그동안 강세 흐름 보였던 종목들은 오늘 여기 없고 좀 새롭게 종목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네, 탑10 시작합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장인데 일단 지수 분위기는 좀 미지근합니다. 오늘 뭐 삼성전자는 떨어지는데 SK 그룹주들은 막 올라가고 있고 일단 그 종목의 흐름에 따라서 투자 관점을 달리해야 하는 한 주인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표, 중국 쪽에도 소비자 물가지표 나오고 특히 FOMC라는 상당한 큰 변수를 저희가 앞두고 있잖아요. 이번 주는 그냥 손 놓고 관망하고 있으면 되나요? 뭐 이번 주도 지수는 재미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종목단에서 개별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미국의 국채 금리가 이제 금요일 날 갑자기 확 튀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이 갑자기 좋게 나오면서 비농업 고용 지수가 좋게 나오고 그다음에 일자리 개수도 갑자기 급증했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한 8만 개가 더 생기면서 이거 미국 경기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미국 금리가 10년물 기준으로 4.3 밑으로 빠졌다가 지금 4.45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장은 4.5가 넘어가면 약간 공포스러워하고요. 4.5 밑에 있으면 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추세가 지금 4.5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지금 시장은 좀 불안해하는 것 같고요. 9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도 지금 50%까지 떨어졌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대선 전에는 지금 금리 인하하는 일이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올해 잘하면 한 번 정도 뭐 금리 인하가 있지 않겠냐라고 지금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내년으로 이월될 수도 있다라고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랑 캐나다가 기준금리를 자꾸 내리니까 이제 유럽이랑 캐나다의 여파를 미국도 이어받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데 미국은 경기가 워낙 좋고 지금 유럽과 캐나다는 경기가 꺾여서 오히려 부양을 해야 되는 중국도 마찬가지로 꺾여서 부양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미국은 나홀로 지금 계속 좋아지는 네. 미국 평균 GDP, GNI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이라고 하죠. 네. 그 7만 불을 넘어갔죠.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의 거의 2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좋아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미국만 좋다. 이게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삼성전자가 악재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지수를 빼야 되고 또 금리도 올라오고 또 환율도 올라오고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를 반영하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개파락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금리 인하를 3회 한다고 했다가 2회로 줄었다가 이제 1회 혹은 내년으로 2월 가능성까지 말씀 주셨는데 7, 8월에 시장 조정설이 있습니다. 가능성 있습니까? 원래 여름에는 좀 안 좋죠. 원래 시장은 그닥 그렇게 핫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제가 이제 뭐 주식을 한 20년까지 봤는데 8월 달에 재밌었던 달은 생각보다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좀 약세장이 많았던 것 약세장이 같아요. 많았기 네. 때문에 지금은 2,700 근처 가면 좀 현금을 좀 확보하는 전략을 좀 취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그리고 지금 좋은 종목들은 오히려 이럴 때 싸질 때 좀 하반기를 보고 매수하는 전략도 필요하고요. 지금 지난주에 이제 그 보면 2차 전지들이 좀 올라왔는데 그 배경도 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7, 8월 달에는 2차 전지를 좀 사모아 봐도 괜찮은 달이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힌트를 들었고 반도체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떨어지고 SK 하이닉스는 다시 신고가를 향해서 가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어쨌든 지금 지수가 눌려야 되니까 삼성전자 주가가 같이 좀 떨어지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갭을 좀 메꾸면서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하고 SK 하이닉스는 다시 또 이렇게 HBM 우위 지속적 목표가 막 상향 조정하는데 다시 신고가 21만 원 넘겨설까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일단 SK 하이닉스가 보도자료 하나 나왔는데 본인들께 훨씬 더 튼튼하다. MUF 방식으로 MR MUF 방식으로 만든 게 훨씬 더 튼튼해서 AI 반도체 칩 패키징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를 했죠. 약간 약 올리는 듯한 기사이긴 한데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독주는 당분간 이어질 텐데 최근에 TSMC와의 회동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지금 엔비디아 TSMC와 SK 하이닉스와의 관계가 굉장히 좋다. 근데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의 HBM 칩을 엔비디아에 납품하려면 그 테스트는 누가 하냐면 TSMC가 합니다. 그게 항상 발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젠스랑 씨가 나와서 CEO가 나와서 삼성전자를 끌어안고 갈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마이크론도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는 HBM 만든 회사는
다 데리고 갈 거야. 네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공급이 그럼, 워낙 예. 부족해서요. 예, 그러니까 삼성에 대한 뭐 애정 표현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본인이 확대 해석인 예, 확대 해석을 한 거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쪽에서는 뭐 어찌 됐든 물량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의 자체 모멘텀으로 올라가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디스플레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아마 모멘텀이 생기면 그때 아마 삼성전자는 튀어 올라가는 모습이 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삼성전자도 더 갈 수 있고 지수가 이제 반등을 하면 하이닉스도 충분히 신고가 가능하다. 오늘 이제 밤에 그 애플 이제 개발자 컨퍼런스 시작되고 엔비디아 액면 분할 이후에 처음 이제 거래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뭐 순매수 저가 싸니까 이제 더 사람들이 살 거다 이런 얘기도 많고요. 애플 뭐 개발자 컨퍼런스도 지난달부터 기대감이 많았잖아요. 이게 뭐 재료 소멸로 작용할까요? 아니면 국내 지수 더 끌어올려줄까요? 일단 뚜껑 열고 보면 관련주들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애플 관련주들 해봐야 LG노텍, 뭐 BH, 오늘 뭐 최근에 언급된 게 이스페타시스, ITM 반도체 뭐 이 정도, 그죠? 그리고 뭐 자화전자 뭐 이 정도까지인데.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한 6개 종목, 이렇게 그 종목 이외에는 그닥 반응은 없는데. 이제 저는 이것보다 더 큰 거는 이거는 이제 주로 하드웨어 단이죠. 그러니까 아이폰 16에 대한 하드웨어 단이라고 보면 나머지 이제 개발자 회의에서 iOS 18 이 체계에 오픈 AI 기술을 어떻게 접목시켜서 개발자들이 어떤 앱을 만들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스마트 기기로, 그러니까 핸드폰, 휴대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얼마나 AI 기능을 또 확대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을 정책을 만들어내느냐에 더 초점을 맞춘다라고 하면 오히려 저게 끝나고 나면 하드웨어 쪽은 오히려 좀 한번 조정을 받더라도 소프트웨어 쪽 관련된 회사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나. 예를 들면요? 뭐 일단 AI 관련돼서 지금 뭐 초반에 하겠다고 했던 여러 회사들, 예전에 오픈 AI에 챗 GPTs 거기에 이제 납품했다는 회사들, 올렸던 회사들이 한 번 움직였다 또 많이 밀렸는데 그런 종목들을 한번 다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도 저는 가물가물한데 국내에서도 예. 소프트웨어 국내에서도 있었죠. 업체들이 예. 집중받을 뭐 수 폴라리스 있다. 오피스도 그렇게 종목을 받았던 종목이죠, 예전에. 폴라리스 오피스 정말 다른 예. 소프트웨어주들 다 좀 떨어질 때 독보적으로 혼자 올랐던 종목인데 다시 애플 그 개발자 컨퍼런스로 인해서 집중받을 수 있다. 뭐 이스페타시스 ITM 반도체 수혜주로 언급 주셨는데 이스페타시스 10만 원에 대한 목표 주가는 여전히 변함 없으신가요? 제가 10만 원까지 얘기네. 예. 네. 변함 없고요. 예. 오늘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걱정을 했는데 오늘도 네.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이스페타시스가 보면 기대할 때 잘 못 올라오고요. 기대 안 할 때 꼭 올라오는 맞아요. 경향이 있기 흐름이 때문에 그래요. 네. 예, 오늘 뭐 저는 이 반등해요, 흐름은 그래도. 네. 흐름은 이어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흐름 이어갈 수 있다. 이스페타시스 소프트웨어 쪽으로 뭐 가장 유명하게 보시는 종목이 있다면 크라우드웍스도 사실 크라우드웍스 예, 좋게 보고 있죠. 예, 근데 사실 움직임이 그닥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이제 볼까요? 네. 이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왜 그러냐면 실적이 생각보다 받쳐지지 못하기 때문에 네. 뭔가의 모멘텀이 확실하게 좀 나와야 되고 돈 벌 가능성이 보여야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조금 그게 부족한 거죠, 모멘텀이. 아까 그 지수 떨어질 때 좋은 종목들 싸게 담자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 전략이 방금 뭐 AI 대표에서 뭐 크라우드웍스 같은 종목에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건 좀 적용은 안 될 것 같고 모멘텀 안 플레이 됩니까? 정도 지금은 애플 개발자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종목이 조금 세분화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애플의 입을 좀 잘 주목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한번 팔로우를 해보겠습니다. 그 오늘 또 하나투자증권 쪽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 HBM 수요 증가 때문에 전공정으로 투자가 확대된다. 오히려 후공정은 이제 너무 비싸서 매력도가 떨어지고 전공정을 담아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SK 하이닉스 밸류체인 안에 있는 전공정 업체 보자. 라고 해서 찾아봤더니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 있더라고요. 네, 그쵸.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이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거기도 이제 뭐 그 기업을 분할한다는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얘기가 있는데 조선 엔지니어링의 단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사업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안 좋은 게 이게 디스플레이랑 반도체 장비를 같이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스플레이 쪽이 안 좋고 반도체만 좋으면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좀 어렵죠.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반도체로 주목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삼성 관련된 전공정 원익 IPS나 뭐 같이 움직일 텐데 뭐 여전히 전공정은 좋다라고 하는데 좋아질 거라고 하는데 반응이 없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전공정에 단에 들어가는 장비가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군을 형성하지 못하고 몇 종목 없습니다. 대부분 해외 장비를 쓰기 때문에 그렇죠. 대부분 예. 다 후공정 업체가 예, 많군요. 후공정이 네. 많습니다. 예. 그러면 뭐 전공정에 대해서 투자 관심이 유효하나 투자할 만한 종목이 없다라는 뭐 말씀이실까요? 조금 더 저는 아직은 좀 더 봐야 된다. 뭐 탄력은 아. 좀 아직은 세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HBM 예, 보신다. 여전히 아직은 네. 뭐 한미 반도체가 더 편하지 않겠나? 지금 사도 돼요, 한미반도체? 예,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스페타, 한미반도체 둘 다 이제 좋은 시선을 보내주셨습니다. 반도체 마무리 짓고 에코프로 머티, 와 어떻게 이 종목이 갑자기 상한가를 갔죠? 2차 전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가 왜 반등을 하는지 궁금한데 뭐 중국산 뭐 관세 부과 대선을 의식해서 만약에 이 행보를 취한 거라면 대선 이후에 재료 소멸하면서 2차 전지가 다시 또 이렇게 시세가 죽을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면 이 대중 제재가 쭉 가는 이슈인가요? 대중 제재는 쭉 갈 겁니다. 쭉 가는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트럼프가 뭐 나는 관세를 뭐 3배, 뭐 2배 부과할 거야. 그러면 바이든은 2.5배 부과할 거야. 뭐 이렇게 이제 뭐 받고 더 받, 뭐 도박하듯이 베팅을 하는데 선거 기간이라 그런 거고요. 이게 이제 정책으로 확정되기까지에는 아마 선거 이후가 더 중요할 텐데 선거가 끝나고 나더라도 중국 때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CATL 관련돼서 수입을 규제하겠다, 뭐 관세를 높이겠다, 유럽도 굉장히 동참하겠다. 지금 유럽 연합의 그 정치 이번에 선거가 있었죠. 보면 중도 우파 쪽이 과반수를 차지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의 우파랑 뭐 유럽의 우파는 좀 다른데 네. 예, 유럽의 우파는 굉장히 보수적인 거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자국의 이익을 최대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중국을 제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이제 유럽도 제재를 하고 미국도 제재를 하면 중국은 이제 고립무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다른 시장을 판로를 찾겠죠. 그런 과정이 이제 시장이 아마 양분화되는 중국 관련된 나라들과 뭐 예전에 이제 냉전 시대와 약간 비슷한 제가 어렸을 때 겪었던 시대, 네. 전 세계가 반쪽으로 나눠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2차 전지 업종들은 생각보다 반사 이익을 얻을 가능성은 높고요. 왜냐하면 중국 걸 못 같았으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좀 수혜를 대체가 뭐 한국밖에 없는 거죠.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강화되면 모멘텀으로 작용할 건데 또 하나 이제 호재는 미국에서 지금 전기차 가격들이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슷한 성능의 휘발유 차들보다 싸졌다. 심지어 리스를 활용하면 한 37%까지 싸게 산다라고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어쨌든 전기차 가격 싸지고 많이 팔겠다. 박리담의 전략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나라 기업들은 비싼 가격의 원재료를 사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수익성이 대체 언제 회복되냐? 그거 이거거든요. 이제 뭐 재고 소진하고 그 다음 물건들은 이제 싼 재료값으로 사서 팔면 돌겠죠. 한 2분기 정도? 2분기요? 내년 2분기요? 두 개 분기 정도만 지나면 2개 분기 정도? 지나면 내년이네요. 예. 그러면 좋아지겠죠. 그러면 아직 좀 한참 기다려야 되네요. 주가는 어차피 선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예, 이제 이게 미국에서의 판매 대수가 증가한다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주가는 미리 달리는 거죠. 사실은 뭐 네.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보면 에코프로가 150만 원 간 게 계산상으로는 맞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으로 거기까지 네. 갔던 거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이 다시 붙는다라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아마 여름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더울 때 자꾸 사라고 말씀드렸는데 더울 때 사야 됩니다. 이제는 조금씩. 그러면 예. 뭘 사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최근에 강했고 워낙에 2차 전지 섹터는 싼 종목들이 많아서요. 오늘 뭐 소재 종목들도 강하고 아니면은 뭐 원래 강했던 장비를 봐야 되는지 셀을 봐야 되는지 뭘 살까요? 지금은 여전히 이제 셀 단이 사실은 제일 빨리 좋아질 텐데 네. 탄력은 아마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좋을 거고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가 좋을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오래 투자하시고 싶으면 포스코 퓨처엠, 오, 예. 포스코 퓨처엠. 예, 그 정도가 가장 좋지 않나. 포트폴리오가 제일 좋으니까. 네, 예. 셀 쪽으로 봐야 되고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을 말씀 근데 주셨습니다. 셀은 좀 재미가 없으니까. 재미가 예, 그렇죠. 없어요. 예. 맞아요. 또 예. 언제 더 떨어질지 모르는 불안감도 있고. 예, 다이내믹하게 하실 거면 에코프로 사시는 게 제일 다이내믹. 에코프로그램도 다이나믹하지만 예. 반등 가능하다. 에코프로 BM과 포스코 퓨처엠을 제가 제일 좋아하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뭐 실리콘 응급제 얘기 자꾸 나와서 나노신소재, 대주전자재료는 이미 이제 너무 많이 예, 올라서요. 많이 올랐죠. 네, 네. 근데 이제 오히려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조금 덜 올랐기 때문에 뭐 아. JO라든지 나노신소재 이런 종목들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셀업체 관심 있게 보고 계시고 포스코 퓨처엠 소재단에서는 제이오 나노신소재 덜 올랐다. 정리해보고요. 하나만 좀 짧게 질문 드려보자면 오늘 외인 기관이 HT 현대일렉트릭 같이 담고 있고 LS 일렉트릭도 외국인이 사거든요. 일단 최근에 좀 고점 찍고 많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네. 전력 설비는 더 간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던 만큼 이제 조정 다 끝나고 다시 반등 시작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 고점을 뭘로 만들었냐면 앞으로 6년간 투자가 더 이어질 거다라는 보고서 나오고 나서 고점 찍고 내려왔는데 예. 그러니까 조정 받아야 될 국면에서 조금 한 번 더 오버슈팅 나왔다가 조정이 나왔고요. 지금은 아마 기간 조정을 계속 받으면서 아마 다음 실적을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수주잔고라든지 실적을 계속 확인해가면서 가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진짜 그 6년 사이클이 저는 맞다라고 보는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되면 미국은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지금. 네.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되면 변압기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더 지금보다 더 많이 증가하나요? 있어요. 예. 와. 원전에 뭐 한 두세 개 들어갈 거, 뭐 태양광에는 뭐 한 10개, 20개씩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네. 이 변압기 수요는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기간 조정 후에 다시 재상승을 노리는 그럴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횡보 가능성도 있나요? 당분간 횡보를 하는데 네. 언제 튈지는 이제 숫자를 확인해가면서 올라가겠죠. 알겠습니다. 예. 전력 설비가 생각보다 더 큰 사이클을 이제 가지고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